예, 반갑습니다. 자, 151이죠, 그죠? 오늘은 지구 단위계 할 차례입니다. 오늘 국토계획법 마무리하고 도시개발법으로 일부 아마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지구 단위계가 있는데, 이제 국회법이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굉장히 자세히 수업을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문제풀이나 또 10월이나 9월 마무리 단계 이런 게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떤 특정 테마 내지는 파트가 해결이 안 돼서 답이 헷갈린다든지 조금 아직까지 미흡하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진짜 당부 말씀드리는데 땜빵 하면 안 됩니다. 땜빵. 땜빵이란 뭐냐면 문제풀이라든지 모의고사를 쳤는데 어떤 특정 파트가 틀렸다라고 하면 답만 찍 보고 말면 다음에 또 틀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답만 보지 마시고 답은 누구 때문에 이제 만드는 거냐면 해설하고 답은 누구 때문에 만드냐면 강의를 안 듣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강의를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심화 강의에 가서 그 테마를 찾아가지고 보는 거 그게 시간을 제일 절약해주고 답을 가장 빠르게 맞추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땜빵에 땜빵하고 틀리고 땜빵하고 헷갈리고 땜빵하고 또 틀리고 그러면 그건 이제 해결도 안 되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심화 강의에 해당 파트를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지구 단위계 하잖아요. 그죠? 지구 단위계를 하는데 지구 단위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파트가 좀 해결이 안 되고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항상 심화 강의에 있는 지구 단위계 파트를 찾아가지고 인터넷 강의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강의의 장점이 여러분 뭡니까? 그죠? 선택이죠. 선택과 반복. 선택과 반복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제가 오늘 지구단 수업 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현장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야 오늘 지구 단위계 강의해봐. 그럼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야 오늘 지구 단위계 중요하다고 하니까 니 오늘 지구 단위계만 가지고 3번 한번 해봐. 3번. 그럼 한다 못 한다?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영상으로 들을 때는 내가 원하는 파트, 테마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수십 번 반복해서 내가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학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현장 강의하고 그다음에 영상, 인터넷 강의의 장점을 잘 활용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구단위 정리할 건데 자, 국토계획법. 자, 오늘 마지막이죠. 그죠?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체 목차 다시 매번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목차를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첫날 첫 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국토계획법만 가지고 계속 달려왔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법률 명칭이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명칭도 길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반복의 효과죠. 국토 공간을, 뭐부터 시작하세요? 그렇죠. 계획부터 시작했습니다. 계획만 맨날 세우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했다?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획 앞에 생략된 말이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선계획이죠. 그죠? 그리고 이용 앞에 생략된 말은 후이용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세우는 게 맞다? 계획이고 지금 여러분들 6주간 수업을 들으면서 보니까 계획을 세우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전주에 배웠던 시설 사업도 무슨 사업이 일종이냐면 도시군 무슨 사업이다? 계획 사업입니다. 계획 사업. 그래서 그것조차도 뭐부터 만들었냐면 계획을 먼저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계획을 만들고 뭘 하더라. 국토공간 안에서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 그래서 무엇에 관한 건데 라고 하니까 계획과 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에 관한 뭐더라?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큰 틀로 보면 공법이고 공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규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규제가 테마로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무슨 테마가 한 개 있냐면 계획 규제 한 개, 그 다음에 무슨 규제 한 개? 이용 규제 한 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자, 계획 규제가 먼저 하라고 했기 때문에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계획들이, 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광역도시계획을 배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이제 안 써도 여러분들이 개념은 잡히죠. 어디에서? 그죠? 둘 이상의 특광시군의 세입 발전 방향인데 둘 이상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죠? 그래서 지정 먼저 하고, 지정을 하고, 수립하고, 승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다음에 나오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도시군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도시군 계획은 어디에서 발전 방향이냐면 관할의 발전 방향인데 그 관할의 발전 방향의 형태가 추상적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고,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다?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요, 글자를 한번 봐봐요. 기본이니까 뭐뭐에 대한 기본이다라고 하니까 추상적이겠죠. 근데 기본 계획한테 지침을 받아서 만드는 무슨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리한대요. 그럼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관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와줘야 돼요? 안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이죠. 관리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관리 대상이 몇 개 있냐면 총 8개의 관리 대상을 법에서, 야, 관리계획 니는 다른 걸 하지 말고 요 8개만 관리를 해라 라고 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8개의 관리계획 대상을 만들어졌습니다. 그 8개가 뭐냐면 첫 번째, 용도 21개가 있습니다. 21개의 용도 지역이 있고 19개의 용도 지구를 우리 관내에서 뭐 하기도 하고 지정도 하고, 지정된 것을 때로는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디를 일종 전용주거지역이나 일종 일반주거지역,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구나 방화지구로 지정 변경하려고 하면 네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나름의 형식적인 뭐가 필요하더라? 절차가 필요하죠. 그죠? 그 절차가 뭐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21개의 용도지역 또는 19개의 용도지구를 지정 변경하려고 그러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절차가 뭐로 표현된다? 계획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선계획이에요. 그래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으로 먼저 계획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어떤 절차인데요? 그렇죠. 입안에서부터 결정, 고시라는 관리계획의 절차를 거쳐서 먼저 일종 전용 주거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종 전용 주거지로 뭘 하는 거예요? 이용을 하잖아. 뭘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그게 건축 제한, 건폐율 제한, 용적률 제한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방화지구로 먼저 뭐 해야 된다? 지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더라? 관리계획,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먼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럼 방화지구로 뭐 한다? 이용을 하죠. 뭐 받으면서? 규제 받으면서. 그게 행위전입니다, 행위전. 그래서 요 나름의 어떤 논리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용도 구역이라고 부르죠. 용도구역. 근데 이제 관리의 2번 타자에 보면 용도구역으로서 몇 개를 언급하고 있냐면 4개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 뭐야? 개발 제한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때로는 지정하기도 하고 만다 변경하기 위한 나름의 절차가 있더라. 근데 용도구역은 원래 4개였는데요. 4개였는데 법 개정을 통해서 작년이죠. 24년도 법 개정을 통해서 3개를 추가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그게 어디에 가시적으로 표현이 되면 6, 7, 8번에 표현이 돼요. 6번이 뭐야? 도시 혁신구역. 자꾸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입에 익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렇게 해서 3가지 용도구역이 입체복합구역이라는 용도구역이 만들어지면서 3개가 새로 만들어져요. 근데 이 3개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죠? 어떤 계획으로도 우리가 절차 통제를 하냐면 뭡니까? 그렇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공간 재구조화 계획.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죠. 놓을 겁니다. 작년에 이제 개정되자마자 바로 지문으로 떴거든요. 단독 출제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번 타자가 뭐야? 기반시설을 마다가 설치 또는 정비 또는 개량을 하기 위해서 즉 수십 가지가 있죠. 교통시설인 기반시설, 공간시설, 유통공업시설 등등의 기반시설이 설치, 정비, 개량되기 위해서 나름의 형식적인 절차, 계획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계획이 바로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쳤죠. 그러면 그때부터 기반시설을 안 불러요. 뭐를 불러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뭘 한다고 얘기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시설 사업하고 관리 계획 네 번째 있는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을 합쳐가지고, 이 세 가지 사업을 합쳐가지고 뭘 한다라고 얘기합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관리 계획 8개가 어려운 거로 되어 있지만은요, 굉장히 정리를 하면 간단해요. 1번과 2번, 그 다음에 6, 7, 8을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 국토 용도제라고 불러요. 국토를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국토를 용도별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합치면 뭐가 나오냐면 도시, 군 무슨 사업이 나온다? 계획 사업이 나옵니다. 계획 사업. 그래서 관리계획은요, 관리계획은 뭘 다루는 거냐면, 그죠?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쓰고, 그 용도별로 나누어서 쓴 토지 안에서 뭘 한다? 도로를 만들고, 신도시를 만들고, 재개발, 재건축하는 무슨 사업 하더라?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뭐 하랍니까? 먼저 지정을 하라고 되죠. 어디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 곳인지를 지정을 하고, 지정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정된 지역에 맞는 계획을 뭐 한다? 수립을 해라. 그럴 때도 무슨 절차를 거쳐야 된다?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즉,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획 규제가 나옵니다. 계획 규제. 그런데 계획으로만 규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관리계획, 기본계획, 도시군 계획,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이걸 이제 몽창구리 합치면 우리가 뭐로 규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실제로 계획으로 규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있죠. 그 계획 규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국토 공간에 대한 이용 행위에 대해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만든 제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을 배운 다음에 배우게 될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국토 공간을 말 때,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때인데라니까, 개발 행위라는 형태로 이용을 할 때, 즉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나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일련의 개발 행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규제를 받겠다. 그래서 규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법자가 선택한 방법은 개발 행위 허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 및 위반하는 법률은요, 크게 보면 계획 규제 한 개하고 이용 규제 한 개하고, 그 계획 규제에서 2개에서 1개로, 1개에서 추상적인 데서 구체화된 대로 나눠지는 각종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 이용 규제로서 개발이 허가라는 제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2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배웠죠, 그죠? 용도지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 배웠죠. 지정 수립 승인, 그 다음에 수립과 승인,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 그러니까 관리계획 절차를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죠? 그 다음에 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구역, 전주의 기반시설 관련해서 도시군계획시설, 공동구, 그 다음에 광역시설,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이 설치가 안 되고 무단 방치됐을 때 행위제한, 그죠? 국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제한에 대해서 권리구제가 없었더라. 그래서 현재 판례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가 권리구제라는 제도를 만들어냈고, 하나가 이제 매수청구권, 두 번째가 토지 활용, 그 다음에 의회 보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해제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웠던 게 시설 사업을 배웠습니다. 단기 밀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되면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만들고, 인가되고 나면 사업을 실시하는데 수용할 수 있고, 타인 토지 출입도 할 수 있고, 하는 등등의 조치가 있더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용 부담까지 해서 우리가 비용을 누가 낼 것인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따로 나중에 국토계획법 끝나고 나면 배우는 거 아시죠? 개발사업은 어디에 별도 규정되어 있고,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 정비법. 그게 다 배웠어요, 지금. 안 배운 게 뭐야? 지구단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150일에 보려고 이제 내놓은 게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면 돼요. 자, 볼까요?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인데, 한번 개념부터 잡고 합시다. 지구단위 계획은 말이 좀 어려워요, 이게. 처음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내지는 각종 공문서를 볼 때 국토 발전과 관련해서 내지는 각종 계획과 관련한 공문서를 볼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지구단위계라는 말인데, 지구단위 계획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법적 의미가 조금 어렵게 와닿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갈게요.
자, 지구 단위 계획인데, 여기서 이제 글자를 한번 잘라볼게요. 또 말장난이 나왔으니까 말장난을 우리도 같이 그 입법자의 또 의미를 또 쫓아가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갖다가 명사가 지구란 말, 그 다음에 단위란 말, 계획이란 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글자를 어디에 잘라줘야 될까요? 1번 지구, 2번 지구 단위, 3번 계획. 계획은 뭐 이거는 별도로 분리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관리계획이죠.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일종이기 때문에. 근데 1번에서 자를까요? 글자를 2번에서 한번 잘라볼까요? 이게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다르게 와닿습니다. 잘라는 데서 내가 잘라볼게요. 1번을 생각하신 분. 2번에 잘라야 된다 생각하신 분. 오, 이야, 압도적으로 2번이 맞네. 압도적으로 맞네. 그죠? 근데 통상적으로 압도적으로 말하면 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맞아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어디에서 잘라줘야 되냐면 글자를 2번에서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의미가 좀 더 다르거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 무슨 단위가 아니냐면요. 지역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와닿네. 구역 단위로 만드는 계획도 아니고 무슨 단위로 만든다?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입니다. 그럼 지구란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지구는 배웠어요. 이게 어디서 배웠냐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할 때, 그죠? 용도란 말은 뭔가를 갖다 나누어서 뭔가를 쓴다는 말입니다. 용도지역에서 용도는요 생활권으로 쓰였어요.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이냐면 용도 지역을 도와주는 기능, 용도지역의 부하 역할로 쓰인다고 했죠. 부하 또는 비서 이랬습니다. 용도구역은 지역지구는 관계없다고 했죠. 독자적인 목적이 있더라. 그래서 각각의 독자적 목적,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원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구역에 각각 개별 목적이 있었고 그 개별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규제도 개별법에서 했고요. 행위제한도 개별법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란 말을 배웠는데 지역지구 구역을 갖다 분석을 했죠. 첫날 최시가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설명하면서 그 시간에 분석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은 관내 토지에 얼마를 대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전부죠. 그럼 지구는 일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어디가 제일 넓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역 이랬다니까. 어디가 제일 좁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구역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구는 어디를 말한다? 일부예요, 일부. 일부. 지구란 말이 일부죠, 일부. 어디 일부? 어디 일부? 뭐 관할의 일부지 왜 그래? 그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일부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입니다. 일부 단위로 만드는 관리 계획. 지구 일부죠, 일부. 이게 시험에서 몇 번 나온 줄 압니까, 여러분? 이 5번 나왔어요, 5번. 이게 요즘은 잘 안 내는데 옛날에 5번 냈다고. 뭐 5번 냈다고 해서 뭐 또 동그라미 치고 이럴 필요도 안 놓나 이제 저걸 왜 틀리노? 왜 틀리노 저걸? 용도 지구에서 이미 개념을 잡고 들어오는데 불구하고 여기 가서 따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외우는 거야. 지구 단위계라면 일부 시험 가서 전부 이러고 한 방에 털어먹고 나오는 겁니다. 개념을 알고 가셔야 돼요. 개념.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하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를 말한다? 일부죠. 일부 단위로 만드는 뭐더라? 관리계획입니다. 왜 만드는데? 라고 하니까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지구 단위를 만드는 목적은요. 첫 번째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두 번째가 기능을 증진한대요. 세 번째가 미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계획을 다른 말로 뭐라 부른다? 지구 단위 계획이다. 여러분들.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첫 번째 어디에 써? 관할 일부에 써. 말하고. 읽어라. 학에서 만드는 뭘 말한다? 관리계획. 이게 다 이 지구 단위 개념입니다, 개념. 그죠? 지구 단위가 왜 어렵냐면요. 관할 일부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고 목적 때문에 목적. 목적 때문에 이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토지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계획이라고 했거든요.
토지형의 합리화랍니다. 기능증진이래요. 미관개선, 양호한 생활학협인데 참 좋은 말들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게 손에 잡히는 말입니까? 손에 잡히진 않습니까? 이게 손에 안 잡히죠. 요 개념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등등처럼 손에 딱 잡혀버리면 되는데 토지 이용의 합리화,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이렇기 때문에 손에 안 잡혀요 이게. 그죠? 그런데 저는 이제 지구단위 개념을 요 밑에 이제 보면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봐요. 지금 잘 냅니다, 이거. 근데 이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좀 안 쳐도 돼. 지구단위 계획 1안 이런 거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예요? 도시군 계획, 왜 그래? 작년 시험에 나왔잖아, 이거. 도시군 계획, 7번 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고? 그래. 자꾸 봐야 돼. 동일한 내용도 자꾸 곱씹고 껌 씹듯이 계속 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념이 딱 서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어디더라? 관할 아이가 어디에서? 일부에서, 여기 시험에 5번 나오다니까. 말하고 토지용을 합리화, 이 목적이죠, 목적. 그죠? 목적. 1번 토지용을 합리하고 또 그 기능을 뭐하고 정진하고 세 번째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뭘 말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지구 단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판사한 내용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잖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토지용 합리화, 기능 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요 개념 때문에 이게 잘 안 나온다고. 왜냐면 이제 구체화돼 있으라고 했는데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이러면 여러분들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이죠. 그린벨트가 어딘지를 알거든.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처음 들을 때는 뜬구름 잡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개념을 잡았거든. 그죠?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양호한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서 건축 제한, 일종 전용 주거지는 어떤 건물이 들어오고, 두 번째 건폐율 최대 50, 용적률 최대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의 수치도 이제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나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의 동네의 모습이 어떤지를 갖다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구체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보이죠. 근데 지구단위 눈에 안 보인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눈에 보이는 개념으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다음부터 저기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발전되고 개발되는 곳이구나라는 걸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들이 어려워요. 토중의 합리화, 기능정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자, 볼게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면요, 기능 증진되지 않나요? 그죠?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고 나면 기능 증진이 되겠지 뭐.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고 기능이 증진되면 미관은 더 좋아지겠지 뭐. 토지 이용이 합리화되고 기능 증진되고 미관이 개선되고 나면 생활 환경은 더 좋아지겠지 뭐. 아이가?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수업을 하면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개념을 제가 수만 번은 봤습니다. 수만 번은 봤는데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그죠? 저는 이거 같은 말로 생각하거든요. 같은 말 아닙니까, 이거? 같은 말 아이가? 나 아무리 봐도 나는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한 몇만 번을 봤다고 했잖아요. 몇만 번을 봐도 같은 말이에요. 내 눈에는 같은 말로 보여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지구단위는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죠? 여기를 뭐 해보자? 잘 만들어보자. 라고 하는 거 아닐까? 잘해보자. 잘 만들어보자. 이런 개념 아닐까?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 지구, 구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반 시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의 규제를 어떻게 하자? 완화가 아니다. 완화가 아니고 그게 있는 기존의 규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걸 통해서 요렇게 한번 변화를 줘보자라고 하는 게 뭐더라? 지구 단위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어디를 개발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토종의 합리화,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라고 했는데, 자, 이걸
봐봐요. 여기에 관할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관할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안양, 광주, 강릉 등의 관할이 있다 그러면 관할 어디에 써? 관할 어디에 써? 아, 일부라니까. 일부. 여기. 여기서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토지 이용을 그죠? 합리화하자. 기능을 맞아? 증진시키자. 라고 하려 그러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토지용을 지구 단위계로 지정한 겁니다. 지정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한대요. 어디보다는? 여기보다는. 기능 증진을 한대요. 어디보다는? 그죠? 다른 데보다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자고 하는 게 지구 단위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지구 단위계획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제가 좀 잘해보자라고 했거든요. 잘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어떻게 시킬까로 고민을 가다가 진짜 무수히 많이 했어요. 제가 뭐 강의 첫 해, 둘째 해까지는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하고 그냥 책에 있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고민에 거듭된 결과가 이게 이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기존에 여기에도 용도지역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용도지구도 있겠죠. 용도구역이 있겠죠.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따르는 각종 규제를 통해서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하고 있겠죠. 봐요. 어딘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그 일반 상업지역의 토지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제한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일반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비해서 토지용의 합리화를 위해서 건축제한도 풀어주고 있고요. 건폐율도 더 많이 주고 있고요. 용적률도 풀어주고 있다니까요. 각종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하는 등등 행위를 하면서 토지용의 효율성 내지는 합리성을 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로 충분해 부족해요. 그거로 부족하니까 거기보다는 좀 더 토지용을 좀 더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더라? 지구 단위입니다. 이게 좀 더 하는 거예요. 좀 더 뭘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거에 비해서 좀 더 뭐 하겠다? 더 혜택을 주면서 조금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좀 더 거기를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게 지구 단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새 옷을 입고요. 목욕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화장품을 발라도 이뻐져, 안 이뻐져? 목욕을 하고, 샤워를 하고, 새 옷을 입고, 그죠? 화장을 해도 기능 증진이 되고, 미간 개선이 돼요, 안 돼요? 그죠? 안 되는 사람도 있지.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죠? 자, 말그리 하지 말고 그러면 쑥 길어져. 자, 이거 돼, 안 돼? 되죠? 근데 이것 가지고는 충분해, 안 충분해? 안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겠죠?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성형하자 이 말이에요. 성형. 그러니까 어디를 개발을 하는데요. 그죠? 현재 있는 그 상태만으로도 합리화 기능 증진이 되는데 그보다 좀 더한 어떤 변화를 모색하자라고 하는 게 뭐더라? 지구 단위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을 듣잖아요. 그죠? 수업을 듣는데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규 수업만 들어도 실력 증진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실력이 된다니까요. 그만큼 합격할 수가 있거든. 근데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뭐예요? 특강이에요, 특강. 특강이 지구 단위계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집에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집밥만 먹어도 건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때로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게 돼요? 그렇죠. 외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약을 드시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지구 단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지구 단위 계획은 현재 있는 어떤 변화보다는 좀 더 한 어떤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규제 내지는 혜택을 주면서 거기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용이 합리화되고 기능 증진이 되고 미관 개선이 되려고 하면 그럴 만한 토지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곳에서 토지용의 합리화, 기능 증진이 들어올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개발이 완료됐으면 이미 끝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지구 단위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구 단위 주로 어디에 들어오냐면요. 개발이 이미 완료된 곳에 들어오겠습니까? 새로운 개발이 막 시작되는 곳에 들어가요. 거의 시작되는 곳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가 주로 어디에 지정되냐면 개발이 많은 곳, 꿈틀대는 곳에 듭니다. 새로운 개발이 막 물밀듯이 막 밀려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신도시가 새로 만들어지고 산업단지가 새로 만들어지고 관광단지가 새로 구성이 되고 개발 제한 구역은 될까 안 될까? 개발 제한 구역 안 되겠죠. 개발이 멈춰 있으니까. 근데 개발정에서 뭐 할 때? 해제를 할 때, 해제할 때.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니까 군부대가 있고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지구 단위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게 뭐하더라? 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이전을 해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주로 그런 곳에 아니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50년 된 내지는 80년 된 단독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돼 있어요. 그 지구 단위의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근데 거기를 말 때, 재개발할 때. 새로운 변화가 모색이 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 그런 건 아닌데 지구 단위기는 주로 개발 수요가 멈춰 있는 곳이겠습니까? 개발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곳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들. 그죠? 그래서 주로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런 곳에 지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개념을 잡아야 돼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지구 단위 계획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어디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하자? 좀 더 다른 데보다 좀 더 어떻게 하자? 이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지구 단위이다. 그리고 주로 어디에 들어온다? 개발이 멈춰 있는 곳이다. 밀려오는 곳이다. 밀려오는 것이죠. 지구 단위 계획을 제가 현실로 말씀드려 볼게요. 어디를 좀 더 이쁘게 한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가요. 분당, 평촌, 일산, 중동, 삼본이라고 하는 5군데 일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자, 두 개를 놓고 볼게요. 분당이라고 하는 신도시하고 평촌이라는 신도시를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근데 어디가 똑같은 신도시인데 거기도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똑같아. 근데 어디가 좀 더 외관상으로 보기에 폼나?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당이 좀 폼난다라는 것은 민간인들이 하는 이야기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분당이 평촌보다는 지구 단위가 조금 더 잘 돼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똑같은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인데, 우리 여기도 상업지역이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죠? 상업지역이 있는데, 자, 일반 상업지역으로 할게요. 일반 상업지역이 있는데, 저 서울의 강남의 삼성동 코엑스 근처에 가면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 일반 상업지역이거든요. 거기고요. 바로 앞에 보면 하얏트 호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건너편에 코엑스가 있고, 그죠? 등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가 삼성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1, 2, 3, 4, 5, 6, 7, 8 출구 앞에 있는, 그죠? 일반 상업지역하고, 우리 여기 시청 옆에 있는 상업지역하고 어디가 폼나요? 됐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요. 거기가 지구 단위가 더 잘 돼 있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럽에 여행 가면 유럽이나 이제 지중해 쪽에 여행을 가면 얼마 전에 그 지진 나가지고 계속 사람들 대피하는 곳 어디지 그게? 그리스. 산토리니. 산토리니에 그 가보면 지붕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쵸? 그죠? 그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일부만 그렇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그게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규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게 바로 지구 단위예요. 그게 지구 단위라니까. 자, 프랑스의 어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을 갔더니만 아이고라 벽이 전부 다 오렌지 주황색이네. 한 집도 회색을 안 했네. 그렇잖아. 분명히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파란색을 칠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전부 다 똑같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죠? 규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제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지구 단위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또 이쁘지 안 이뻐? 이쁘죠? 그겁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고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그대로 수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한 거지.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우리 전통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걸 말로 표현하기 힘든 거야. 이걸 이제 도시계획 그 전문가들이 가지고 올 때.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지구 단위 원문을 그대로 해가지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구 단위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된 거는 같고, 자, 다시 할게요.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지구 단위 계획입니까? 앞으로 읽을 때는요,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렇게 처음 하신 분들은요, 지구 단위 이러지 말고 지구 단위로 만드는 계획이다. 그죠? 그러니까 글자를 어디에 잘라라고 했어요? 단위 잘라라고 했죠. 지구가 뭔데요? 일부 단위로 만드는 무슨 계획이다? 관리 계획이다. 뭐 때문에 만드는데라고 하니까 토지용을 합리하고, 그렇지, 자꾸 따라 해야 돼. 그 다음에 그렇지 또 그렇지 자꾸 중얼중얼 해야 돼.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만드는 관리 계획이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뭘 한다? 지정을 해야 됩니다. 관할 일부라고 했거든. 일부 어디를 이쁘게 개발할지를 갖다가 먼저 뭐 해야 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의미 해석을 꼭 하고 다니는데, 지구 단위 지정한다는 말은 외우세요. 안 되는 분들은 외우세요. 안 되는 분들이 없으시는데 다 이해는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도시개발법, 주택법, 정비법, 건축법 등등을 공부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면서 법 조문에 있는 문장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그 글자를 외우거든요. 글자를 외우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걸 풀어버리면 다 틀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구 단위 지정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어디를 이쁘게 개발할지를 갖다 만다? 지정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지구는 지정한다는 것이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지.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해야 될까, 아이가? 삼성동인지, 그죠? 논현동인지, 아니면 분당인지, 평촌인지, 일산인지, 그죠? 어딘가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지정한다는 말이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가지고 한 30분 설명한 거라니까요. 그럼 지정했다고 해서 이뻐져, 안 이뻐져? 지정한 거는 지정한 거예요. 수술한 거예요, 수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수술 대상을. 그러니까 이미 이쁘게 돼 있어. 그러면 지정할 필요가 없잖아. 이미 엄청 이뻐. 그러면 수술할 필요가 있지. 그건 있지. 계속 리모델링 해야 되니까 계속 하긴 하죠. 그건 좀 다르긴 다르네. 자, 지정했다고 해서 지정했다고 이뻐지는 것은 아니잖아. 그래서 지정을 했으면 지정한 지역에 맞는 뭐가 수립이 되야 되냐면 계획을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이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한 거예요.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구 단위 지정한다는 것은 아까 성형수술로 이야기하면 수술 대상을 정하는 거예요. 수술 대상. 아까 특강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특강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특강들을 대상을 표현하는 거야. 특강들을 대상을. 예를 들어서 민법 판례 특강이다 그러면 2차만 하는 사람 필요 없잖아. 민법 판례 특강을 한대. 그럼 2차만 하는 사람 필요 없잖아. 제가 공법 숨나무 특강을 한대요. 그럼 1차만 하는 사람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을 정하는 거지. 그러면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디를 이쁘게 할지를 정했으니까 그다음 뭐가 돌아야 돼? 그렇지. 어떻게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술할 대상을 잡았으면, 그죠? 그 수술할 대상 안에서, 그죠? 코를 고칠 사람도 있고, 그죠? 눈을 고칠 사람도 있고, 특강을 하면 특강이라고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요. 특강 안에서도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그 사람한테 보완이 돼야 될지 등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정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어떻게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게 계획을 수립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요. 자, 잘 들어야 돼. 자, 봐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정보가,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정보가 수업을 들었잖아요. 그죠? 내 길을 통과해가지고, 뇌를 통과해가지고 왼쪽으로 빠져나가는 순간에 지정, 수립, 승인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그게 미흡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되겠죠. 근데 누구든지 시험에 임박하면요, 시험 글자가 나온다고, 다음은 광역도시에 대한 설명이라는 글자를 갖다가 0.1초만에 보자마자 내 머리에 있는 AI가 작동해가지고 지정, 수립, 승인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테마에 특정 글자가 있다고. 그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요약집 수업만 듣는다든지 문제풀이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 베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실력을 쌓아 올려도 일정 점수 50점은 나오는데 50에서 70, 60, 70으로 치고 못 나가는 이유가 자꾸 무너져요, 이게. 왜냐하면 밑바닥에 그 기초가 깔려주는데 그 기초가 안 깔려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본 계획이라는 정보가 탁 들어오잖아. 그럼 뭐가 돼요? 수립과 승인, 관리계획은요, 입안, 결정고시 등등으로 용도지역이 이르면 여러분들이 용도지역에 따르는 각종 규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그림이 들고, 금표율이라는 글자를 툭 쳤어. 그럼 금표율 30이라는 글자를 치면 다른 사람 몰라도 여러분들은 금표율 30이 뭐예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글자가 무슨 글자야? 패. 그죠? 덮을 패잖아요. 30이라는 건 30은 듣고 나머지 70은 뭐로 남겨라? 공지로 남겨라. 그런 뜻이 그 단어 안에서 쓰이는 글자들이 있거든요. 그 글자를 잡아내면 돼요. 글자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설 사업이다, 개발 사업이다, 정비 사업이다. 수십 번 했잖아. 무슨 사업? 계획 사업이다. 그래서 뭐부터 만든다? 계획부터 만든다. 당연한 거 아이가? 이렇게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뭔지 이해됩니까? 그게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도구들을, 어마무시한 도구들을 끌어와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돼. 그건. 근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근데 그게 기초공사가 된다고. 그래서 안 무너져, 집이. 안 무너져. 그럼 나중에 벼락식 해도 돼. 그 기초가 돼 있는 분들은. 자,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어떤 글자가 머릿속에 딱 정리되냐면 두 개거든요. 지구 단위 계획과 이걸 뭐 하는 거 한 개. 그렇지. 지정하는 거 한 개. 지정이 뭔 말이라고요? 그렇지. 그 다음 뭐 하는 거 한 개. 계획을 수립하는 거 한 개. 두 개의 테마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됩니다. 딱 요거만 써 있으면요, 나머지는 금방 다 입힙니다. 자, 합니다, 이제. 지구 단위 계획과 이걸 지정을 해야 되거든. 지구 단위 지정합니다. 자, 지정하는데, 어디 지정하는데, 지구 단위 어디 지정한다고 했어요? 그죠? 개발이 멈춰 있는 곳,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꿈틀이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꿈틀이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만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요, 공부가 얕은 분들은, 야, 아까는 일부 했다가 요 또 오니까 전부 또는 일부 이래 이야기하는데 이걸 헷갈리는 분들도 있어요. 자, 해볼게요. 자. 삼성동은 관할이 뭐야? 일부죠. 그러니까 그 일부, 삼성동에 있는 삼성역 1, 2, 3, 4, 5, 6, 7, 8번 출구 중에서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 있다. 삼성역 반경 1km 안.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전부 또는 뭐가 된다? 일부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으로 들어왔어? 꿈틀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는 전부가 될 수도 있고, 또 일부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여기에 지정을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만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한 개씩 해나가겠습니다. 자, 교재 볼까요? 자, 뭐 기준 나왔는데, 그 밑에 보니까 수리 기준 나오죠? 기준은 뭐 당연하죠. 누가 정한다? 네, 국장이 정한다. 끝. 그 다음에 지구단 결정이죠. 뭐로 결정한다? 관리기구로 결정. 다 배운 겁니다. 다 배운 거. 그리고 지구단위계에서 하나 체크할 거를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지구단위계구역 지정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 결정권자가 지구단위계구 누가 돼요? 시장군수. 그래서 임의적 지정에 있어가지고 지구단위계구역의 지정에 있어가지고 누가 지정을 한다는 말이 나오냐면 시장군수가 지정한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리계 파트에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체크하시면 이거 뭡니까? 지정이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죠.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딘데라고 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시험에 나온다. 근데 이걸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보들이 외우는 겁니다. 외우지 마시고 그냥 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 적어놔. 옆에다가 커다랗게 꿈틀이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시험장은 꿈틀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열 몇 개를 머릿속에 넣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꿈틀이 이렇게 돼요. 자, 왜? 이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지구단위계구역 임의적 지정에 나와 있는 곳이 열거 규정일까요? 예시 규정일까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의미 없어요, 이거는. 자, 어딘데라고 하니까 첫 번째 용도지구, 두 번째 여러분들 느낌만 가져가면 돼요.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그죠? 대리조정사업지구, 3번에 정비구역, 산업단지나 준산업단지, 관광단지나 관광특구,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은 꿈틀입니까? 안 꿈틀입니까?
개발제한구역 꿈틀이 아니야. 아니죠. 도시환경구역 아니죠. 시가조정구역 아니죠. 공원 아닌데 여기서 많은 곳 해제되는 구역. 녹지는 꿈틀이에요, 아니에요? 에? 꿈틀이가 아니죠. 근데 녹지에서 뭐로? 주상공업적으로 많은 것, 변경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이 도시로 뭐 된다? 편입이 된다네요. 그죠? 새로이 도시로 편입되니까 뭐 주로 계획관리적 도시로 들어오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결합한 등 복합적 토지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시기능을 회복하거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다음 하나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요 용어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역세권 복합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야는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요.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만 지정합니다. 지정되는 대상지역이 시험에서 재작년에 한번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개정이 됐거든요. 일반 주거지역이 원래 없었더랬는데 일반 주거지역을 넣었습니다. 넣는 이유는 일반 주거지역을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로 넣어가지고 지하철역 근처에 일반 주거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량을 좀 늘리기 위해서 그 지역을 좀 새로이 개발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제도가 언제 들어왔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 말반에 우리가 주택가격이 폭등을 할 때 서울에서 더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곳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가 있냐면 지하철역이 너무 오밀조밀하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일반 주거지역에도 지하철역이 들어와서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주변 지역에 우리가 용적률을 좀 올려가지고 주택 공급량을 좀 늘려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래서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아무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어디? 일반 주거지역. 두 번째 그렇죠. 또 그렇죠. 또 상업지역. 그래서 재작년 시험에서 일반 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OX, X 일반 공업지역은 안 돼요. 어디에? 일반 주거지역 또 준주거지역 또 그죠?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쭉 나오는데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지정을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학습은 역세권 복합 용도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한번 따로 끄집어내서 한 번 더 언급한 겁니다. 그 밑에 보니까 시험은 여기서 집중 출제되는데 의무적이라고 나와요. 의무적이라는 것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여야 합니다. 국장시도 시장군수 결정권자 지구단위 계획 지정권자죠.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오죠.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서 토지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이 미리 되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지 않는데 자 볼게요. 어딘지 볼게요. 첫 번째 정비구역입니다. 여러분 정비구역은 재량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정비구역은 재량에 있었어? 없었어? 기억 안 나? 정비구역은 재량적 지정 대상지역 꿈틀이에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152 봐라. 152 봐라. 152에 세 번째 정비구역이 있어 없어? 있죠. 네 번째 뭐가 있어요? 택지개발지구. 택지개발지구 재량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시가와 조정구에서 해제되는 거 재량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공원에서 해제되는 거 재량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 다음에 녹지를 주상공으로 바꾸는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인데 이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5군데가 일정 요건을 갖춰요. 그러면 재량이 뭐로 바뀐다? 의무로 바뀝니다. 의무로 바뀌는데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몇 년? 10년입니다. 이 지나버리죠. 그러면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녹지를 주상공으로 변경을 하는데 면적이 얼마더라? 30만 이상이죠. 그러면 재량이 아니고 지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 5군데는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5군데. 자, 그래서 5군데 이거는 뭐 쉬워요. 자, 잠 보세요. 어디에서? 정비구역. 어디에서? 택지개발지구. 어디에서? 시가와 조정구역. 어디에서? 공원에서. 그죠? 그 다음에 녹지를 주상공으로 많은 거 변경하는 거. 두 번째 그대로 정택시 공원에 놀러 가자 이렇게 하면 돼요. 정택시 공원에 놀러 가자. 정택이 몇 살? 10살. 정택이 10살입니다. 어떤 공원에 놀러 갑니까?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원에 놀러 간다. 5군데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재량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재량은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재량적 지정 대상 지역 중 일부는 지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이래 됩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도 지정할 수 있냐면요. 3번 한번 볼래요? 3번에 여러분 관리객 파트를 기억하시면 돼요. 관리객 보면 기존의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용도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행위제한이 복잡하게 들어옵니다. 한 토지 위에 용도지구가 여러 개 들어오면요, 행위제한이 충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지구를 뭐 해버리고 폐지해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행위제한의 중복 현상 내지는 행위제한의 불조화를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하나의 통일성을 주게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요. 요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이 돼야 되겠죠. 그런 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 계획을 한번 이거는 확인해 보고 갈게요. 관리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야 돼. 여러 군데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관리 계획 파트 배울 때는 뒤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눈여겨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눈여겨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어만 드리겠습니다. 빨리빨리 보셔야 돼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45를 보실래요? 어, 46으로 가시면 되겠네. 46 맨 상단. 빨리 봐라. 자, 시장군수가 입안해서 시장군수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네. 2번 봐요, 2번. 박스 안에 2번. 52조 1항 1호 2에 따라서 지구 단위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입안했죠. 그럴 때는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 이런 내용이 나왔죠. 여기 지구 단위 좀 전에 봤던 그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서 한 장을 넘겨볼까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49, 50으로 가볼까요? 49의 맨 하단에서 확인할게요. 49 맨 하단에서 주민의 입안 제한 보여? 네, 보이죠? 주민 입안 제한 보이지? 넘겨봐. 됐습니까? 그 박스 있죠?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4번 또 봐라. 4번에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경우 제한. 무슨 제한입니까?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뭐로 대체빈다? 지구 단위로 대체하기 위해서 주민의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또 나오죠. 자, 또 있습니다. 이게만 있는 게 아니고. 자, 결정 단계로 가면요. 어디에도 놓냐면, 한 장을 52가 나옵니다. 52에 2번에 양가로 2번. 찾았습니까? 자, 건축인하고 도계위 공동심의 보입니까? 자, 그거 또 나오죠.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이나 동그라미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가 관리 계획을 결정할 일이 있거든. 그럴 때는 건축인하고 도계위 뭘 거쳐라? 공동심의를 거쳐야 된다. 됐습니까? 예. 이런 등등으로 좀 전에 봤던, 여러분들 좀 전에 지구내에서 봤던 내용 있죠? 이게, 그대로 여러 군데서 흩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 지구 단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런 지역에 용도지구를 없애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를 하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계획을 먼저 용도지구를 없애고 지구 단위 계획을 그냥 바로 만들어 삐면 돼. 지구 단위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해줘야지, 지정을. 항상 선행하는 절차는 계획 만들어 그러면 뭘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3번이. 그 다음, 어디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어디를 지정할 수도 있어? 비도시 지역을, 도시 외의 지역을 지구 단위계로 지정할 수가 있답니다. 어디를 지정할 수 있다고요? 도시 외, 도시. 그러니까 도시 외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비도시 지역에도 꿈틀이가 있다, 없다? 있다. 비도시 지역이 어디예요? 그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요게 이제 비도시 지역 아니겠습니까? 요 안에서도 지구 단위계 있고요. 저 꿈틀이가 있단 말이죠. 요 5군데서 꿈틀이 어디예요? 그거 계획관리지 뭐. 그거 계획관리.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에 지정하면 된다니까요. 그 계획관리 지정하는 거야.
용도지 개념을 끌어다 쓰는 거지. 그래서 도시 외 지역을 지구 단위로 지정할 때는 다음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냐면요. 계획관리 지역 지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면 나오는 게 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인데 개발진흥지구에도 말할 수 있다.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정되는 곳이 게임이 다 나와버렸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정리하면서 갈 겁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관할 어디에서 일부 어딘데? 이러니까 꿈틀이 어디에 전부 또는 일부에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꿈틀이 중에서 어떤 지역은 요건을 갖추니까 재량이 아니고 뭐로 바뀐다? 의무로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그죠? 그 지정을 하여야 하는 곳이 있어요. 가일은 뭐야? 정택시 어디에 놀러 가자? 공원에 놀러 가자. 저건 뭐냐면 정비구역, 택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뭐하고 나서 완료되고 나서 몇 년? 10년이 경과된 지역. 시, 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에서 해제가 되든지 녹지를 주상공으로 뭐하는데 변경을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꿈틀이 전부 일부 중에서 어디에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냐면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도시는 아무 데나 지정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어디 지정할 수 있고 계획관리 지역이면 돼요. 계획관리 지역에 들어오면 되고 용도지구상 어디면 되더라? 개발진흥지구에 개발 어디에요? 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계획관리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데 자 들어갑니다. 요 요건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볼 거예요.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된 곳에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 그러면요.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이상은 되냐면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10만 제곱미터를 지정하려고 하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비도시에 가능하려고 그러면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이상은 돼야 된다고요? 10% 이상, 50% 이상은 돼야 됩니다. 50%. 몇 프로요? 50%. 그리고 계획관리 지역이 50 이상으로서 나머지 용도지역은요, 계획관리 말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일 때만 지정할 수 있냐면 생산관리 지역이거나 보전관리 지역일 때만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말할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 토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인데 계획관리 지역의 면적이 7만 제곱미터고 나머지 3만이 농림지역이야. 그러면 그 10만 제곱미터 전체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이기 때문에 10만 중에서 7만이면 되기는데요. 근데 나머지 용도지역이 어디라고 해서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해야 되는데 농림이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건입니다. 요건. 계획관리가 몇 프로 이상? 50.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해야 된다고요? 생산관리 또는 보전관리해야 되고 보전관리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들어오죠. 그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전체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는요.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 20% 이내만 들어옵니다. 몇 프로? 20% 이내. 그리고 10만에서 20만 제곱미터 사이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2만 제곱미터, 20만 제곱미터라 전체 면적이 초과죠. 그럼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여야 됩니다. 그래서 보전관리 비중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개발진흥지구 요건이 나옵니다. 자, 계획관리적 요건부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멈칫하면 자, 봐봐. 지정하고자 한 곳의 면적이 몇 프로 이상이? 50% 이상이 어디에서? 계획관리지역이고 나머지 용도지역은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생산관리나 뭐 해야 된다? 보전관리입니다.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이면 돼? 안 돼? 안 되죠. 하지만 다만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구분에 따른 면적 요건을 충족을 하죠. 보전관리가 들었죠. 보전관리가 만약에 지구 단위에 포함됐잖아. 그러면 이제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있다니까요. 전체 면적입니다. 전체 면적이 10만 이하죠. 그러면 얼마? 20%. 10만에서 20만 사이죠. 얼마? 2만 제곱미터 이내. 그리고 2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죠. 그러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10%. 이내 범위 안에서만 보전관리가 지정이 돼야 됩니다.
뭔 문제 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구 단위 계획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 면적은 다음 하나의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거예요. 여기서 수험생들이 좀 기재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정리를 할 테니까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거는 설명을 드려야 돼. 설명을 드려야 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될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되랍니까? 30만 원대랍니다. 이 경우 미야무시. 양거래 2번.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면적이 얼마? 10만. 원칙은 얼마랍니까? 30만인데 이런 요건을 갖추면 10만이면 된대요. 무슨 요건을 갖춰야 된다니까? 첫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자연 보존권역에 있답니다. 두 번째,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했대요.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 10만이면 된대요. 그 다음에 3에 보니까 1과 2를 제외하고는 얼마? 3만 이상일 거. 이렇게 세 가지 면적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혼종을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건데, 설명 들어봐봐. 이번에 1초 만에, 1초는 아니다. 1분 만에 해결해 줄게. 이게 처음부터요, 양가로 1, 2, 3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이제 처음 하시잖아요. 그죠? 이제 공부하신 지가 1년 또는 2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데, 제가 강의를 20년째거든요. 올해 21년 차인데, 이게 제가 강의하는 중에, 원래는 이거밖에 없었어요. 양가로 3번이 제일 먼저, 법 조문에서 제일 먼저 들어왔어. 양가로 3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왔다? 2년 있다가 양가로 1번이 개정으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나서 또 2년 있다가 양가로 2번이 개정으로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는 처음부터 있었던 조문이 아니고, 양가로 1번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번이 들어오고, 양가로 3번이 먼저 들어오고, 1번이 들어오고, 2번이 들어오고,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자, 개정이 된 건데,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들어봐봐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를 이쁘게 해봐야 되거든? 그러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된다? 3만이에요. 30만 아니다. 3만이다. 적어라. 이런 걸 필기해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되십니까? 네. 자, 원칙은 얼마라고요? 3만이에요, 3만. 그러니까 3만 제곱미터면 지구 단위 기준에서 할 수 있어요. 어디에다가?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근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파트나 연립이면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니까 인구가 뭐 될까요? 밀집화 됩니다. 인구 밀집이 돼요. 인구가 갑자기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을 했는데 원칙은 3만인데 거기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는데 면적이 예를 들어서 5만 제곱미터, 6만 제곱미터, 7만 제곱미터면 지정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정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갑자기 도로가 부족해져요. 갑자기 치킨집도 부족해요. 피자집도 부족하고. 각종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인구가 모여야 되니까. 지금 어디를 하고 있냐면 계획관리지역이에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봐요. 우리 여기 관내에, 여기 상업지역인데 우리 관내에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온다고 해서 표시가 안 납니다. 왜냐면 아파트 1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도로망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각종 기반시설이 그걸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되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그걸 수용할 능력이 기반시설 능력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 이쁘게 개발이 되겠어요? 난개발이 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원칙은 얼만데? 3만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같은 공동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면 인구가 많을 수 있다? 늘어날 수 있죠.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그 지역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까? 조금 늘어납니까? 네,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그 기존에 있는 인구의 2배 이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그거 어디기 때문에? 계획관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안 되겠다. 면적이 얼마면 되더라? 30만으로 면적을 갖다 늘리는 거예요. 아니, 안 끝났다. 계속 다 들어라. 30만으로 해놓고 나서 보니까 또 바꾸는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이,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이 쉬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죠? 원래는 얼마면 되는데? 3만. 근데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 포함되니까 30만이니까 지정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법을 또 바꾸는 거예요. 그죠? 30만인데 30만 맞는데, 만약에 거기가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돼 있어. 그러니까 학교 용지만큼이 필요 없겠네?
그리고 거기가 뭐더라? 자연보존권역이에요. 자연보존권역이면 개발을 최대화시켜야 돼, 최소화시켜야 돼.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자연보존권역으로 개발을 최소화시켜야 될 때는 면적이 얼마더라? 10만이더라. 그죠? 책입니다. 끝. 자, 봐봐. 야. 이걸 외우는 게 뭐 힘들어. 자, 지구단위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진행하려면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어허이, 참.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마라. 물어보는 걸 답해야지. 몇 프로 물어봤는데 3만이라면 어떡하자냐, 이거 도대체 지금. 출제하는 사람이 물어보는 그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는 걸 답변하니까 다 틀리피지. 시험지에서 지문에서 무엇을 출제자가 물어본지를 해석을 해야 돼요. 문해력. 그게 없으면 본인이 아는 걸 답변한다고. 그래서 두 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려서 떨어진 게 아니고요. 책을 읽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곱씹고 씹고. 그러니까 안 읽어야 되는 걸 읽지 마. 읽어야 되는 걸 자꾸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도 되는 걸 자꾸 수업 시간에 안 해준 걸 집에 가서 또 곱씹고 읽어보고 혼자서 줄치고 와가지고 기존에 알고 있는 것도 헷갈리 삐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그대로 해야 돼요. 자, 다시 할게요. 원점으로 갑니다. 자, 비도시 지역에 지정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비도시 어디 지정되냐면 계획관리하고 개발지능지역. 계획관리 지정하려면 계획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돼야 돼? 50. 나머지 용도지역은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면 돼요. 됐죠? 자, 생산관리하고 보전관리가 보전관리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죠. 그러면 전체 면적이 10만 이하면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 사이면 2만 제곱미터. 그리고 20만을 초과하면 10% 됐죠. 자, 거기에다가 자,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원칙은 얼마 이상은 돼야 돼요? 3만. 근데 그 토지 위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돼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 그때는 면적이 얼마 된다? 30만 원 돼, 30만.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죠? 통학 가는 거리에 학교가 이미 있어요. 또는 거기가 자연보존권역으로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 10만. 굿! 이게 더 안 돼. 이게 뭐 힘들어, 이게. 그죠? 그래서 법이 개정될 때 입법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쉽죠. 요건으로서,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됩니다. 그죠? 국가유산의 훼손 우려가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적어 드릴게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 나머지는 생산관리나 뭐 해야 된다? 보전관리해야 되고, 보전관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면적이 10만이면 몇 프로? 20%. 10만에서 20만이면 2만. 20만 초과하면 10%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토지 면적은 원칙적으로 얼마나 돼야 되는데? 3만.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면 30만. 인데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고 거기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져 있더라. 그러면 면적이 얼마? 10만이면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그죠? 문화유산을 훼손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이야기라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에도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적 요건하고 똑같은 요건을 충족해줘야 돼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개발진흥지구에 지정합니다. 똑같다고 했어요. 자, 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를 지정하면 토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 아파트 연립이면 학교 용지학 보면 10만. 뭘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기반시설. 그래서 뭐를 훼손하면 안 돼? 문화유산을 훼손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개발진흥 뭐예요? 지역이에요, 지구예요? 지구죠, 지구. 용도지구잖아. 그러니까 특정 용도지역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요거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자, 볼게요. 개발진흥지구 요건을 봐라.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요건으로서 계획관리적 요건 중에서 1, 3요건에 해당해라. 한번 해볼게요. 1, 3요건. 자, 첫 번째 토지 면적이 얼마? 3만. 아파트 연립 30만. 학교용지합보 10만. 그 다음에 뭘 공급할 수 있고? 기반시설. 뭘 훼손하면 안 돼? 문화유산. 그리고 개발진흥지구가 다음의 지역에 위치해라. 라고 해가지고, 자, 주거개발진흥지구나 주거기능이 포함된 복합개발진흥지구나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어떤 용도지역에 있으면 되냐면 계획관리지역에 있으면 돼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나 주거기능이 포함이 안 된 복합은요, 어디 용도지역에 있으면 되냐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도시 외의 지역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예. 네. 다시 할까요? 주거개발진흥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계획관리. 산업교통개발진흥지는 어느 용도 지역에 있다고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 그 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는 어디에 있다고요? 도시 외의 지역에 있으면 지구 단위계 있고 이걸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지금 못 외웁니다. 지금 안 해도 된다. 나중에 문제풀이나 요약집 수업할 때 그때 외우면 된다.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다.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개발진흥주가 어떤 용도 지역에 있어야 되는지 보니까 비도시죠, 전부 다. 그죠? 비도시인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거개발진흥지구와 특정개발진흥지는 어디에 있으면 되냐면 계획관리. 그 다음에 산업유통은요, 계획관리,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위치하면 돼요. 그리고 관광휴양개발진흥지는 어디 있으면 된다고요? 도시 외면 다 지정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개발진흥지구가 어디에 있으면 되는데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계획관리입니다.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어디에 들어도 상관없죠. 주거개발진흥지구도 계획관리, 산업유통도 계획관리, 관광휴양도 도시외라 있기 때문에 계획관리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가 결합할 때는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나 알고 가도 시험에 답은 대부분 다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암기사항이라서 지금 외우는 거 아닙니다. 지금 외우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정리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지구 단위계로 뭐 했다? 지정을 한 겁니다. 지정했으니까 이뻐졌어 안 이뻐졌어? 그죠? 이게 이제 뭐 들어온다? 내용이 들어온 겁니다. 그 지구 단위계의 내용이라는 게 뭘 말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이쁘게 할지를 정하는 게 지구단위기라고 했죠. 그죠? 자, 요 관련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좀 쉬까? 예, 이거는 좀 쉬었다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